안녕하세요. 버블한북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책사라고 부르는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적인 이 관세 드라이브를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트럼프가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어떤 이 동력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반대 입장인 일론 머스크와의 불화설이 계속적으로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관세 정책을 강경하게 가져가야 한다. 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시장의 논리에 맞게 좀 유연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 라는 어떤 그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마주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트럼프 관세의 가장 기본적인 이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스테판 미란 이 보고서, 짧은 보고서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전의 경제적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관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미국의 5경 8천조나 되는 어마무시한 그 빚을 막아내기 위해선 이 국채 부분을 확실하게 유리하게 가져가야 하고, 관세로 인해서 이전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정말로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보고서를 썼죠. 트럼프가 완전히 이 사람 말에 그냥 꽂혀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미란 보고서의 약점이 뭐냐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선 지표 부분도 봐야 되지만 경제 심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이게 미란 보고서가 간과한 부분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은 투심이 죽어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이 바로 자본시장이죠. 그래서 주식은 투심이 죽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다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재정적자는 100년간에 걸친 어떤 이 국채 수출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그 부채 위험성을 좀 해소해 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률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이 더 불어나기 때문에 이거 관세가 오히려 국채를 폭락시켜서 상당 부분 오히려 도끼를 열심히 찍었는데 도끼가 나무가 반대로 넘어져야 되는데 자기 쪽으로 넘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말라가는 상황에서는 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고,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 그리고 관세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미국 국채를 억지로 떠넘기기 위한 또 수순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는데, 7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소유한 중국으로선 한번 사활을 건 싸움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지금 거의 미국하고 강대강의 어떤 갈등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기싸움에서 가장 취약한 한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의 자산 가치는 굉장한 대조정기의 어떤 위협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이 대중관세가 125%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5%까지 지금 때리고 있고요. 이건 거의 어마무시한 어떤 수위의 관세라고 할 수가 아예 그냥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도 굉장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버티기를 하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70여 개국은 90일 동안 유예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중국만 계속적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벼랑 끝 그런 어떤 전법으로 나가고 있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트럼프 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모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국이 만들어. 차이나가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런 이론도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쪽 수요가 딱 단절이 돼버리면 중국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또 이길 수 없는 이유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서 그 편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아주 모호한, 이게 지금 경제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굴지의 기업, 우리나라에 쫙 깔린 스타벅스, 만 해도
1분기 실적이 3, 4년 전에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미 유통업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100만 명 정도 해고할 것이다. 어마무시한 칼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게 위기를 조금 넘어서면서 좀 잘 가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서 미국 연방정부에서 불붙은 해고러시, 그러니까 공무원들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간 기업으로 번지면서 스타벅스 직원들 1,100명을 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보통 스타벅스는 아무리 해고 규모가 커도 한 10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100명 정도 해고했다는 건 뭐 어마무시하죠.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이 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3대 지수가 지금 2주 전에는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관세 유예한다라는 트럼프의 전격적인 발표가 그러니까 완전히 롤러코스터야.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뭐 도저히 지금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다우존스, S&P 500, 뭐 나스닥 종합지수 17포인트, 20포인트 가까이 뭐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트럼프의 발표에 의해서 뭐 부쩍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뭐 하루 바짝 오르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죠. 그만큼 트럼프는 결국 이 단기 지수,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바람에 일단은 3개월 안에 쇼부를 칠 가능성이 많겠고요.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적정선에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어떤 협상 타결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이 중시가 붕괴가 되면 결국 경제 대통령이라는 아이콘 자체가 완전히 훼손이 돼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하면서 지지율까지도 떡락하게 되고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결국 협상 수순으로 갈 것이다. 중국과의 적절한 이 다이다이, 맞다이에 해당하는 타협안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은 이런 달러와 위안화 사이에서 원화 가치는 사경을 헤맬 듯 그런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시장, 당연히 이런 어떤 환율과 금리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부채로 일궈놓은 이 아파트 가치 자체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미국은 사실상 버티기 지금 관세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지만 버티기 좀 어렵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물가 폭등으로 러스트벨트에 있는 이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밀어줬는데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지금 물가 수위는 더욱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들 뭐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죠. 또 기업 원가 폭등합니다. 중국의 저렴한 이 재료를 쓰면서 뭔가 좀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대체 공급망 자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산 없이는 못 돌리는 미국의 자체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복 관세 시에 미국 수출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시장 불안, 경기 위축, 또 투심 위축, 증시는 흔들리고 가상화폐 무너지고 고용 위축 가능성도 있고 환율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월하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기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 모가지를 날리려고 하고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결국에 가서는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식선의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너무 무리하게 또 인사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굉장히 경제시장 심리에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폭은 굉장히 지금 숨고르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지금 0.11에서 0.08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지지난주에는 반토막 상승세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지금 백업을 해주지 못하는 상태고 매매가를 확실하게 좀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찾아보기 좀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시도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만 좀 빼쪽하게 좀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다 아래쪽으로 고드름이 주렁주렁 지금 매달려 있죠. 전세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대구가 마이너스 0.05. 지금 세종이 지금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역시 마이너스 0.08로 가장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긴 또 변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매매 가격 변동률 표만 딱 보더라도 서울이 0.08 유일하게 그래도 마이너스 표를 붙이지 않고 있지만 상승세는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전체적으로 다 하향화를 가고 있는 그런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뭐 에베레스트선 딱 찍은 다음에 0.25에서 쭉쭉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에 가서는 지하실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 토제 해제와 재지정 사이의 그 간극을 제대로 메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하나로 여기는 일단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후라이팬처럼 뭐 달궈질 수 있고, 규제가 딱 들어서게 되면 완전히 식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토제가 앞으로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달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 확대, 그리고 수도권, 서울 상승폭 줄고, 토제로 인해서 잠삼대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세를 탔던 곳들 상승으로 전환됐으나 역시 재지정되면서 하락되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집값은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미국 변수가 가장 큰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집값의 대조정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는 어느 정도 뭐 적응 기간을 준 것이겠죠. 석 달 후에 아파트 시장은 다시 엄청나게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에 설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락세는 정점에 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가장 저점의 문이 무주택자들 눈앞에서 열릴 가능성이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떤 확률로 높아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전히 이 시장의 변수는 계속적으로 이 아파트 하방 압력을 내리누르는 그 주된 요인, 트럼프의 말 한마디. 결국에 가서는 골드만삭스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 경기 침체가 65% 될 것이라는 확률을 내놨는데, 트럼프가 관세 90일 동안 유예할 거야.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이 말을 철회해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은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불확실성, 경제에 있어서 가장 투심의 위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안개 속에 있다는 얘기죠. 예측이 안 된다는 거. 이것만큼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도 뭐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어떤 추이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진행이 될지는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 가서는 경제 변수가 한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예측 불허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적으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는 이게 투명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합리성이 또 너무 떨어지죠. 예측, 뭐 불허, 거의 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앞으로 이 증시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어떤 경제 논리가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 사람의 어떤 파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은 똘똘마니 기승전 부동산이 이게 우상향 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이런 모든 악재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도미노식 하향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워딩 한마디에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미국의 어그로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지금 뭐 환율이 1,400원대로 훅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다시 올라서고 있어요. 미국 국채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화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또 달러가 슬금슬금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만큼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는 계속적으로 예금금리, 예대마진 뭐 높이려고 어마무시 예금금리 왕창 내리고 주담대는 찔끔찔끔 그냥 내리는, 이거 완전히 그냥 시소전법, 이자장사 뭐 엄청나게 지금 천문학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인하는 너무나 느리다. 대신 예금금리는 스피드, 초스피드. 그 정도로 빨대 꽂고 시중은행에서 이익을, 수익률을 땡기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뭐 모두 보면 상당 금리가 5.49, 5.72, 5.72, 5.70, 6.29, 농협은 6.29까지 갔습니다. 어마무시 높죠. 그만큼 지금 주담대 금리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뭐 동경주 농협 뭐 여러분도 소식 들으셨잖아요. 그죠? 뭐 거의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대출을 내줬습니다. 애초 목표가 100억 원이었는데
9천억이 몰렸어.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점 농협 하나가 지금 박살나게 생겼어요. 연 8.2% 금리를 준다고 했으니까 너나 나나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요새 뭐 예금 금리가 접근 금리 해봤자 뭐 2, 3%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4배 정도에 이르는 금리를 준다고 하니까 동경주 농업이 뭐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 이거 어떻게 이자를 주겠어요? 결국에 계약을 다 해지를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적인 어떤 자금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농협으로서는 막 골치 아픈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강달러, 앵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급감하는 또 은행 외화 예금 역시도 IMF 외환 보유고를 좀 걱정하게 할 정도로 54만 8,876만 달러 줄어든 규모로 지금 가고 있을 정도로 환율이 밀어땡기는 그런 어떤 외환 보유고의 그 아슬아슬한 또 면모도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고요. 뭐 연일 외인들이 주식시장에서 투매로 던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게는 뭐 하루에 2조까지 빠진 적도 있고 코스피 2300선 무너졌을 때 한 2조 정도 빠져나갔죠. 그만큼 지금 말라가는 외환, IMF가 올 것인가? 분위기상 정말 이미 온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 경기 침체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자금 흐름도 원활하지 못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을 방어를 위해서 계속 달러는 태워야 되고 환율 때문에 보유한 이 가치는 계속 줄고 결국 한은은 이달에 기준금리 인하 못했죠. 결국 자본시장의 변화는 이렇게 아파트 시장을 직격할 수 있는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미국의 지금 관세 움직임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워딩에 의해서 시장이 전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투심이 완전히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확실한 어떤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아파트 시장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잘 주시하면서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고 또 틈새는 최대한 노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거 빰블 한복도 빨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